이야기. 순간 함께하는 맥스 스터디즈 그 11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집합에 관해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좀 봤어요. 네. 오늘 이어서 역시 한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고요. 사실은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일단 읽을 것이냐, 잘 읽어야 되겠죠. 네. 이런 기호들이 나오면 읽는 네. 걸 머리에서 차단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잘하자고 지금껏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00회가 왜 넘게 이렇게 지금 같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익숙해질까요? 나이 탓인가? 네. 저보다 제가 좀 나이가. 자, 네. 어쨌든 잘 읽고 네.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좀 잘 파악하면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초에 그러한 기호들을 어떻게 정의했었는가, 네.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그 정의와 관련해서 기본 성질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증명 없이 받아들였는가, 이걸 이제 공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공.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일단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모두들 저보다는 다들 어리니까 잘 기억하겠죠? 예, 뭐 그러겠죠. 네. 기억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문제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네. 문제 한번 보죠. 저번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왠지. 아니에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 아, 형태예요. 그래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걸 전체 이제 집합의? 표현해 보면 A는 음.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내추럴 넘버의 네. 머리 글자인 n인데 대문자 n의 로만체. 로만체. 근데 그걸 제가 여기다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하자. 네. 그래서 일단 이렇다라는 거죠. 네. 이게 만족이 되고, 두 번째, x가 a에 속하면 6 빼기 x도 a에 속한대요. 그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질문인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집합이고, A에 대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되는 a인데, 그렇죠. x라는 놈이 만약 a 원소이기만 하면 6 마이너스 예, 6 빼기 x도 x도 반드시 a에 속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건이라고 하는데 네. 뭐뭐가 만족되면 얘도 만족된다, 된다. 이런 문장이에요. 네. 다음 주제인 명제에서 좀 더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겠지만 네. 어쨌든 얘가 만족되기만 하면 얘도 만족되어야 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A는 일단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이 A 원소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6 빼기 10은 얼마죠? 마이너스 4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4도 A에 속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진다는 애초의 조건에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10이 A에 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은 A에 속해서는 안 돼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값들을 살펴보니 결론적으로 이 문장 때문에 A에 속할 수 있는 건 6보다는 어때야 된다? 아래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네요. 아래라는 용어는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작아야 한다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이자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인데 일상어를 자꾸 사용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언어를 써야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6보다 작은 애들만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6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1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6 빼기 1도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도 있어야 될까요? 5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5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6 빼기 5를 또 원소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면 그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 빼기 5 해봤더니 얼마예요? 1이요. 네, 1이죠. 그렇죠. 1은 이미 들어? 있네요. 그럼 또 1이 있으면 5도 있어야 되고. 계속 땡글땡글 도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A를 내가 만들면 이 집합 A는 주어진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그래서 이것은 A로 일단 가능한 집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만약에 2를 원소로 가진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2가 원소로 들어 있으면 6 빼기 2를 한 뭐도 6 빼기 예 그렇죠. 4도 원소로 있어야 되겠죠. 네, 있어야죠. 다음으로 4가 원소로 들어 있으면 6 빼기 4를 한 얼마도 2도. 그렇죠. 근데 이미 들어 있죠. 있죠. 그러니 이렇게 완결을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A가 될 수 있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만약 3을 원소로 가지면 어떨까요? 아이고. 다 닿네요. 네, 누구 맘대로. 자, 그래서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떨까? 네. 3이 원소로 들어있으니 3이 원소로 밝은 걸로 하셔야 돼요. 3이 원소로 들어있으니 6 빼기 3을 한 3도. 그렇죠. 똑같네요. 이미 들어있으니까 예, 더 이상 없네요.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서 A로 가능한 아이들은 이러한 아이들일 것 같아. 1, 2, 3. 세 가지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그랬지 원소가 몇 개가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1, 2, 3, 2, 1, 5, 1, 3, 5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3만 딱 추가를 한 거죠. 가능하죠. 예,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되겠죠. 되기 때문에 이것도 A로 가능한 집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도 마찬가지겠죠. A가 2, 3, 4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 될까요? 1, 2, 4, 5 그 3을 빼고 나머지 얘하고 얘를 합한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도 요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네. 이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다 합해서 이러면 안 될까요? 되죠. 예,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A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으니까 개수는 몇 개다? 일곱 개다. 마지막 A는 공집합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공집합은 빼고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원소가 없는 경우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1, 2, 3, 4, 5가 다 될 거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찾고 끝 이래버리면 그렇지. 하나, 안 둘, 되는 셋, 거죠. 넷, 다섯. 분명히 저 이렇게 답을 썼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답을 써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조건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거든요.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그러니까 X가 A에 속하면 그 X가 B에도 속해야 돼라는 이 조건 말고는 사실 자연수란 말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뿐이 없을까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억났어요. 이렇게밖에 5개인데 왜 틀렸을까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도. 그 시기라는 건 한참 전이죠. 자, 그래서 예전 교과서,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예전 교과서는 집합이 제일 첫 장이었으니까 어쨌든. 그쵸, 어쨌든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좀 힘이 되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 요렇게 세 개만 찾아놓고 3개예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 과정을 안 그렇죠. 더 얘네들이 추가가 돼도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확인 안 한 거죠. 그래서 점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자라는 겁니다. 이 공집합 빼고는 나머지를 다 찾아야 된다. 네, 그렇죠.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가능한 경우들을 몽땅 찾아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되는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명제도 봤었냐면 그럼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그러면 A에는 원소의 개수에다가 B에는 원소의 개수 그냥 더하면 되나요? 그렇죠. 겹쳐 있는 아이들은 겹쳐 있죠. 겹쳐 있는 아이들 즉 교집합에 들어 있는 아이들은 따로 또 2번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빼줘야죠.
한 번씩 맞아요. 세야 되는데 그렇군요. 두 번 셌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음. 사실 구체적인 근데 예가 교집합이다라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응. 어쨌든 교집합이 원소가 없으면 이게 0이 될 거니까 어차피 아,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고. 없다. 예. 어쨌든 이 과정을 겪어야 그렇죠.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 이런 경우에 A와 B 합집합은 뭐가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몇 개예요? 5개의 5개. 원소를 가지고 있죠. 음. 근데 A 원소는 3개고 B의 음. 원소도 3개니까 네. 그냥 3개에다 3개를 더해버리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5개인데 잘못 센 거죠. 음. 왜 잘못 세웠나 봤더니 3을 여기서도 셌고 반대도 예, 있고. 여기서도 셌고. 그러니까 똑같은 3은 한 번만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두 번을 셌으니까 당연히 교집합이 된 부분을 빼야 된다. 그렇죠. 두 번 센 건 한 번 빼줘서 한 번만 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똑같은 논리가 이런 경우는 분명히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걸 부호화시키면 왜 그걸 안 할까요? 수학은 뭔가 딴 세상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세집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세 개를 합했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물어보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만 더하면 당연히 안 되죠. 여기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아이들은 두 번 세워졌으니까 한 번 빼줘야 빼주고. 되겠죠. 마찬가지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애들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고요. A에도 있고 C에도 있는 애들 또 빼줘야 되고. 그러네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애는요? 그것도 있네요. 그것도 빼야 되고요. 예, 아니죠. 그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뺐어요. 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센 거예요. 샜네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플러스를 더해줘야 예, 되네요.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렇군요.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암기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한 것을 욕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한 것을 예.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을 방식은? 만든 것은 사실 나 편하자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 부분을 오해한단 말이죠. 기호화하는 순간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예. 사실은 이 생각해 생각을 보세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딴 걸 물건이나 이런 거 그렇죠. 했을 때 제가 말로 바꿔볼게요. 두 모임이 있어. A 모임이 있고 B 모임이 있어. 그럼 그 두 모임을 합한 모임에 몇 명이나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A 모임에 몇 명인지 세고 B 모임에 몇 명인지 세고 그렇죠. 그럼 되나? 두 군데 동시에 속한 애들은 분명히 있죠. 그치. 있을 그런 수도 아이들은 있죠. 동아리 두 개 동시에 든 아이들은 두 번 빼줘야죠. 세워졌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잖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수식으로 짠 하고 한번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없죠. 편하죠. 전 말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로 했으니까 근데 그걸 글로 써서 문장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기호로 만드는 건 편하자고 하는 거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문제 정리가 한번 된것 볼까요? 같아요. 예.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전체 학생 수가 36명인 어느 학급. 그래서 교통수단을 조사해 보았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버스가 22명. 지하철이 버스는 B라고 할게요. 22. 지하철 서브웨이니까 S라고 할까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9명이었다. 그리고 모두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 그러니까 버스도 이용하고 지하철도 이용하는 거니까 B에도 속하고 S에도 속하는 그 아이들의 수가 5명 이상이래요. 예, 5명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학생,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둘 다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 B하고 S의 합집합을 뜻하는 거죠. 학생은 최대 A명이고 최소 B명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봐라 하는 거랑 같네요. 같은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는 어차피
36명밖에 안 돼요. 더 많아질 수는 없겠죠. 그중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서브웨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일단 2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학생은 9명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5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 전체에 있는 이 인원 수잖아요. 그럼 겹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체 인원 수는요. 자, 합집합 요럴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겹쳐 있는 숫자가 크면 많이 빼잖아요. 그럼 이 숫자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얘는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 몇 명이냐 물었잖아요.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제일 커야 되겠죠. 그럼 겹쳐 있는 애는 최소한 5명 이상인데 아무리 많아봤자 9명보다 많아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9명밖에 없는데 겹친 게 9보다 많아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클 때가 9일 때예요. 그러면 얘가 22, 얘가 9, 얘가 또 9. 그러면 22명.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 22명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작을수록 전체는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얘가 제일 클 때예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에는 최소가 5명 이상이 났으니까 5일 때겠죠. 그러면 22 더하기 9 빼기 5니까 9 빼기 5는 4. 22 더하기 4는 26. 그러니까 제일 많을 때 몇 명? 26명. 예. 그래서 A는 26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쉽네요. 48명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 4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4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들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풀어가는 과정 보면 알겠지만 뭔가 거창한 개념들을 새로 끌고 와서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네요. 예, 되게 단순한 개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개념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모든 학생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걸 다시 복습해봐야겠어요. 예. 완전히 깨트리지는 못했어요. 좋은 자세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